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쉽지 않구나를 느끼는 이틀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4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14일 밤 10시쯤에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3만 9천 불에서 4만 불을 뚫고 4만 1천 불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근데 하루 만에 4만 불이 무너지면서 다시 3만 9천 불대로 내려왔습니다. 희한하게 14일 밤 10시에 이렇게 올라갔었다가 하루가 지나고 15일 또 밤 10시 부근에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갈라도 다시 250원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일 날 음봉을 만들고 그 이후로는 계속 조금씩 올라가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900원대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고점들을 이어가지고 이 삼각수렴 상단의 선을 이렇게 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삼각수렴을 따른다면 이때의 지점에서 이렇게 다시 밑으로 떨어질 수 있고 바램은 이렇게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황당하게도 정말 이때 고점을 딱 맞고 제가 그린 이 선대로 지금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참 우픈 상황인데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제가 그은 선대로 움직인다면 거의 800원 초반에서 거의 한 790원대도 나오네요. 그래서 그 가격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실제로 이렇게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수렴을 믿고 매수 매도를 진행하면 절대 안 되신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제가 이틀 전에 XRP 장기 투자자에게 굿 뉴스 해서 넥소에서 한정기간 동안 연이율 9%의 스테이킹 출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XRP와 니어 프로토콜, 엑시 인피니티가 고이율의 상품이 나왔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넥소에서 갑자기 이렇게 연이율이 기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이 고이율의 정기예금을 왜 출시를 했을까요? 그것도 앞으로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정기예금이 아니고 딱 5월 3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이 리미티드 오퍼라고 써 있잖아요. 기간을 한정해두고 지금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넥소가 왜 이런 상품을 출시를 했을까요? 그러면 요것부터 좀 볼게요. 여러분이 리플 투자자시라면은 이미 이 소식은 들으셨을 겁니다. 미 법원에서 SEC 리플 소송 DPP 판결 관련해서 SEC 측 재심 요청을 기각을 했다고 4월 12일 날 나왔어요. 제가 제 채널에서는 리플 관련 소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있어요. 저 외에도 이 소송 관련해서는 좀 더 전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동일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다른 여러 주제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송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그렇게 크게 말씀드리지 않고 있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DPP 관련해가지고 SEC 측에 재심 요청을 기각을 했기 때문에 리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임스 필란 변호사는 리플에 있어서 이번 법원 판결은 큰 승리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이 판결이 여기 보시면 현지 시간으로 11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오고 그리고 넥소에서 그 다음 날인 12일 날 이 XRP 고이율의 정기예금을 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댓글에 보니까 이것을 두고 이제 몇몇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분명히 뭔가 노림수가 있다라는 댓글이 몇몇 보였어요. 저도 이 상품이 출시됐다고 이 남다부 카페에서 봤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넥소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고이율의 상품을 XRP 상품으로 출시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이율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5만 불이라는 금액 한도까지도 정해놔서 이제는 5만 불까지만 최대 이율을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이율의 상품을 출시한다라는 것을 보고 눈을 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영상에 한 구독자님께서 장문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부슐랭이라는 이름의 구독자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댓글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넥소엔 약 32만 개가량을 예치 중인 장기 홀더입니다. 32만 개면은 그냥 리플 가격을 1,000원으로 봤을 때 거의 3억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에 상당히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다양한 시각 안에서 이번 넥소 스테이킹 진행 시점과 예치 기간에 대한 저의 관점도 함께 남겨봅니다. 그간 넥소에선 크고 작은 스테이킹 프로모션을 진행해 왔지만 메이저 코인 대상 및 베이스 등급 기준으로 봐도 2배에 육박하는 이자 프로모션을 진행한 이력이 그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좋은 혜택임에는 틀림없네요. 그러나 그 이면에 메이저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위 스테이킹 프로모션의 진행 시점, 예치 기간이 왜 하필 지금인지에 대한 의구심, 음모론 반을 섞어 총 4가지의 저 개인 관점을 이유로 곧 시세 분출이 예상된다는 유의미함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세력. 메이저 코인 시장을 장악하는 소위 세력은 기사를 동반한 각종 호재의 재료, 이벤트, 거래소와 같은 각종 기관을 이용하여 시세를 주무른다는 점. 둘째, 기관. 스테이킹을 매니징하는 기관은 여러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넥소의 스테이킹 비중은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점. 셋째, 홀더. 가상자산을 다루기 이전엔 금융 대부 활동을 기반으로 확장된 위 넥소 기관을 이용하는 고액의 가상자산 예치 홀더가 많이 있다는 점. 넷째, 재판. XRP SEC 간 소송의 종결에 실마리가 될 수 있는 DPP 심의과정 특권, 즉 SEC 측이 법정의 판결 재심 요청을 기각한 사라네뻔 판사의 결정에서 점진적으로 XRP 쪽으로의 좋은 방향성을 느낄 수 있다는 점. 위 저의 개인 관점을 열거하였듯 6개월 내 유의미한 큰 시세 분출을 계획한 이들과 이러한 일이 실제 발현이 된다면 동시에 이 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고액 가상자산 XRP 홀더들의 대량 매도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 수반되었다면 이러한 프로모션은 대량 매도라는 장애 요소를 예방함과 동시에 시세 분출을 기획한 세력에 큰 역할을 공조한 작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잠시 느꼈습니다. 저는 너무도 우연의 일치로 마지막 스테이킹 연장일이 4월 3일이었습니다. 5월 3일 막차 때 이를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만 위 견해를 이유로 전액은 아니고 일부를 빼둘 예정입니다. 혹 예상대로 시세 분출이 상당하여 일부 매도가 안 되는 불상사가 생길지라도 리플을 장기 홀더해온 입장에서 이러한 프로모션의 존재 자체는 막연하지만 6개월 내 큰 시세 분출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 및 희망회로의 불씨가 되네요. 이렇게 장문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세력과 기관과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넥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XRP 홀더와 재판 이렇게 4가지의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한시적인 고이율의 상품을 넥소가 출시했다라는 것은 갑자기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서 시세 분출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매도 압력이 강해지니까 그런 매도 압력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넥소가 XRP를 6개월 동안 묶어두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게 이 댓글의 요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추론이 어느 정도 좀 음모론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꽤 합리적인 추론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 넥소가 이 9%의 정기예금을 출시할 때 갑자기 왜 이런 걸 출시하지? 얘네가 소송 결과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실랭님이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좀 적어주셔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부실랭님 외에도 다른 여러분들이 동일한 내용의 댓글을 또 달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관련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NBC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SEC와의 긴 법정 다툼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SEC와의 소송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고 약 15개월 전 소송이 처음 시작됐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졌다. 우리가 승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부정적인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리플뿐만 아니라 미국 내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고 정의의 바퀴는 천천히 움직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플의 CEO 빵영도 소송의 끝자락에 왔다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넥소의 고이율의 상품도 어느 정도 이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이트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요. 요게 XRP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사이트예요. 보시게 되면
XRP 고래들의 평균 보유 수량 해가지고 XRP 고래들의 평균 보유 수량이 지금 보시게 되면 1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래 축에도 못 듭니다. 그리고 XRP 고래들의 그 가치가 900만 달러 정도 되니까 거의 한 100억이 넘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밑을 좀 보게 되면 오늘의 고래라고 해가지고 4,900만 개의 XRP가 익명의 지갑에서 다른 익명의 지갑으로 39분 전에 이렇게 이동이 됐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 밑에 더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에 고래의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에 고래의 움직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영어로 돼 있으니까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 빗썸에 있는 지갑에서 알 수 없는 지갑으로 들어갔고 바이낸스에서 또 알 수 없는 지갑으로 들어갔고 다음을 누르면 계속 쭉쭉 나와요. 보시면 리플사에서 또 알 수 없는 지갑으로 이렇게 5천만 개의 XRP가 이동이 됐고요.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지갑에서 이렇게 빗썸으로 3천만 개의 XRP가 이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번 주에 큰 금액에 해당하는 이체를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거의 이제 실시간으로 큰 XRP의 이동이 있을 때마다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분 전, 17분 전 나오잖아요. 2분 전에는 비트렉스에서 또 알 수 없는 지갑으로 들어갔고요. 또 17분 전에는 알 수 없는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들어갔고, 또 비트렉스에서 알 수 없는 지갑, 또 코인원에서 코인원으로는 이렇게 내부로 이동을 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래들의 움직임이 어떤지를 파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의 하단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수시로 들어가셔서 체크해 보시면 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며칠 전에 넥소가 고이율의 상품을 출시한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음모론을 섞어서 곧 유의미한 시세 분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선 매수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몇몇의 구독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리플 소송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큰 상승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언제나 투자는 신중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인데요. 또 금요일이 되니까 날씨도 좋아집니다. 또 오늘이 지나면 또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말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